자, 들어가겠습니다. 원가법이 이제 어려운데, 일단은 202페이지로 가시면은, 202페이지 보시면서, 오늘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 프린트가 1번 문제가 이제, 그 가로치기를 해서 이제, 정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202페이지입니다. 3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원가 방식이 갑니다. 지금 가격을 다 구하는 건데요. 자, 지금 원가 방식은 원가 방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그럼 이건 임료예요. 이건 가액이에요. 가액. 그래서 그 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요. 감가누계액. 감가수정액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누계액. 그럼 시상가액이 적상가액이 나옵니다. 그럼 건물도 내용연수가 있죠.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 내용연수 중에서 지나온 연수가 따라서 경과연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게 준공 시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무슨 시점이 중요하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을 항상 명시해야 돼요.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 요거 이제 경과를 빼는 게 이제 기준 시점으로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만약에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경과됐고 만약에 100원씩이라면 만약에 이걸 1000원으로 새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재정가 1000원인데 100원씩 3번이면은 300원이 감가누계액이 되겠죠. 빼면 얘의 가격이 700원이 되거든요. 이 빼는 과정, 특히 이제 남아있는 잔존연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잔존연수. 그래서 이 빼는 과정을 따라서 감가수정,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요걸 이제 가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조달원가라는 게 중요하고요. 재조달원가에 자, 따라서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이 세 단어가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정의를 보시면은 대상 물건에 재조달원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감가수정 동그라미 치시고 가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따 다음 다 까먹으니까 첫 번째 보시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뭘 들어가게 되겠어요? 감가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따가 한 번에 다 풀면 다 헷갈립니다. 하나씩 가는 게 좋아요. 그 사정 보정이 맞아요? 감가 수정이 맞아요? 감가 수정. 이해하셨죠? 아까 토지 같은 경우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성지, 그래서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하는데 조성지 특히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쪽 땅을 매립했던 거는 덜했던 사례가 없죠. 매립지는 지금 조성원가를 또 구할 수 있고 매립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조성지와 매립지는 그냥 다 원가법 가능합니다. 토지 중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시점이 중요하다? 그럼 자치계 선생님 팁을 보시면은 신축 시점이나 현재 시점, 현장 조사 당시가 아닌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 명시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특히 이제 가격 공시에서는 우리가 그 날짜를 공시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건 준공됐던 시점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평가하는 기준되는 시점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 2019년, 자, 오늘이 7월 2일인가요? 그러면 7월 2일은 똑같이 오지만 2년 지났죠? 그럼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십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재조달원가에 대한 기준 시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도급 건설로 갑니다. 무슨 건설로 간다? 도급. 근데 종류에 보시면 무슨 원가가 있어요. 복지원가와 대치원가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종류를 본다면 복지했다는 것은 똑같이 만든 거예요. 자, 복조한다. 그래서 대체라는 것은 같은 기능으로 대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좀 안 가고 좀 힘들거든요. 천천히 제가 가겠는데 아까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원래 거래 사례입니까? 자동차를 원가법으로 한번 지금 평가한다고 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오늘 7월 2일 날짜로 소나타 흰색을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3천만 원을 뽑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2년 전에는 3천만 원일까요? 가격이 틀릴까요? 틀리죠.
그럼 2,500만 원이었으면은 지금 기준 시점으로 돌려와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내가 이 자동차를 딱 끌고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그냥입니까? 다른 차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나타 흰색 3천만 원짜리 갖다 주세요. 똑같은 거 갖다 줬어요. 그냥입니까? 복지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똑같으면 그냥이요 복제예요. 복제인데 지금 3천만 원짜리 소나타 흰색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럼 K5로 내가 갖다 줘도 돼요? 갖다 주세요. 라는 건 그냥이야 대치야. 그럼 이거는 그냥이야 물리적이야 기능이야. 기능이나 효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야. 이해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최근에 지어진 거는 한 달 진 거는 그냥이요 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오래된 한옥 30년 된 한옥은 그냥입니까? 자재가 단종됩니까? 똑같이 구할 수가 없죠. 그럼 대체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여기 폰이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근데 폰이는 그냥입니까? 지금 단종이 됐습니까? 똑같이 못 만들죠. 복제하기가 쉽습니까? 그럼 오래된 거는 폰이를 대체한 프라이드급이 있잖아요. 그죠? 이 프라이드로 간다는 건 그냥이야 오래된 건 대치야. 대치라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이번에 감가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감가 요인이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볼게요. 자, 지금 건물이 새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자, 그럼 요즘은 다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죠? 5층짜리. 근데 첫 번째 건물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금이 갔어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시간이 경과돼서 마모됐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인 감가. 그래서 노후화라는 단어에다 똥을 한번 쳐보세요. 노후화. 건물이 금이 가면 노후화가 됐죠? 무슨적 감가? 물리적. 그러니까 노후화가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기능적이죠? 기능적이고 형식의 구식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기능적의 형이 구식화라고 돼 있죠? 형식이라고 형이 옛날 형이 아니라 형식의 구식화. 그러니까 형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부엌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촌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도 늙으면 노화가 되죠. 그 무슨적 감가 됐다 그러고 물리죠.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우면 기능적 감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나가서 어떤 여성분이 아는 지인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요. 그럼 너는 물리적 감가가 안 됐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얘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노화가 되면 무슨적 감가죠? 물리적이에요. 시간의 경과, 마모 파손, 우발적 손상, 물리적 하자 나오면 물리적 감가라고 돼 있죠? 아직은 안 나왔지만 변동의 원칙과도 관련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금이 가면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도 가능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기능적은 그냥입니까? 형식이 구식합니까? 설계의 불량이든지 능률의 저하,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균형의 원칙 기억하십니까?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치유만 가능해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고 외부적인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죠. 경제적 감가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축 상가는 금이 갔어요? 아직은 안 갔어요. 그 물리적이 제일 유용성이 높고 기능적도 높죠. 근데 여기 만약에 탄광촌이 있는데 폐광됐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럼 치유가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손실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 그럼 이건 부동산이 잘못된 거야? 인근 지역이야. 인근 지역 세태.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내부적이야? 외부 환경이야? 환경. 주위 환경이라고 돼 있죠? 환경과의 부족함. 그 다음에 시장성이 떨어졌죠? 감퇴. 그 환경이나 시장 나오면 그냥이야 경제적 직업. 경제적.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이야 환장을 해. 따라서 환장. 환경하고 시장이 있죠? 이런 게 나오면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적합의 원칙이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물리, 기능, 경제적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요즘은요, 5층짜리 건물에 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럼 기능적 감가만큼 300원을 빼줘야 되죠? 근데 복제는 없는 거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1000원으로 갖고 와서 나중에 300원을 빼주면 돼요. 근데 대치원가는 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미리 빼줍니까? 그럼 따라서 700원. 300원을 미리 빼줬죠? 700원 300원 빼줬죠? 여기서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따라서 대기 없다. 그럼 대치원가는 기술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지금 종류 있어요? 복제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입니까? 책은 신축 건물이고, 아까 다 했잖아요. 대치원가는 효용이죠. 오래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대기 없다.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 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기능적 감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구성요소는, 제도론가의 구성요소는, 자, 자기가 직접 건설하는 거를 따라서 자가건설. 그럼 봐봐요. 만약에 갑돌이가 자기가 직접 지으면은 자기가 원가를 알 수가 있죠. 평가사한테 원가를 방식을 맡기게 되면 되게 짜증난다는 거죠. 그럼 자가건설로 가야 돼요? 도급건설로 가야 돼요? 도급건설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자가더라도 도급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도급인이 되고 그냥입니까? 건설사한테 맡길 수도 있죠. 그럼 건설 시공하는 애를 따라서 수급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급인이 도급 반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가건설로 도급건설로 기준한다면 도급 명세서 같은 거가 제출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왜? 무슨 건설로 준하니까 도급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적 건설비에 직접 간접비 수급의 적정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된다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지금 보고 계셔요? 통상부대. 그러면 자가가 원칙이에요? 도급이 원칙이에요? 도급. 이렇게 잡으시고. 맨 밑에 가시면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상 물건에 대한 제도론가에 감액할 요인들이 아까 물리, 기능, 경제적이 있었죠? 그러면 제도론가에서 내가 이 분필을 아까 분질렀죠? 그러면 가산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가 중요해요. 가산으로 나왔었거든요. 공제라는 단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에 대상물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 감가수정이 돼요. 그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밑에 4번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과 상각이라는 자체가 다르다고 되어 있죠.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회계에서는 상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은 같다, 다르다, 글씨도 다르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해커스도 지금 회사죠. 그럼 회사가 지금 이런 것들 격리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사에. 그럼 이런 모니터도 그냥입니까? 요거 감가를 합니까? 그 비용 처리를 해요. 비용 처리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그럼 목적이 얘네들은 회계 목적이야. 무슨 목적?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부상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입니까? 감정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1000원에서 300원을 뺐다는 건 700원의 가격을 매기기 위한 거죠. 그 따라서 평가 목적. 우리는 평가 목적이에요. 지금 복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감가 수정할 때는 기초를 샀을 때 제2조달원권을 놓지만 얘네들은 취득 가격으로 나요. 장부 가격으로 이제 가서 나중에 이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수정은 제도원가를 기초로 하고 회계는 상각은 어떻게 돼요? 회계 목적이죠. 지금 찾으셨어요? 그래서 기억본에 가시면은 부동산은 시장 가치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경제적 내용 요소로 갑니다. 무슨 내용 요소로 간다? 경제적. 감가수정은 경제적에 대한 걸 감가를 가는데 얘들은 이제 법정으로 가요. 법정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 감가수정할 때는 실제 감가와 일치하는 관찰감가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관찰감가법을 우리는 인정하고 얘는 인정 안 하는데, 자, 부동산은 실제와 맞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 여러분 경매물건 아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직접 가봐야 됩니까? 가봐서 눈으로 보는 게 관찰감가법이에요. 그럼 관찰감가법은 장부상이야? 실제 가서 눈으로 관찰하는 거야? 그럼 우리 관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관찰감가법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분해법도 우리만 해요. 물리적으로 동질적인 동일 시점에 건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물건마다 잔존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얘네들은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10년이면 똑같은데 우리는 물건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따 우리 문제 풀 때
우리 감가 수정할 때는 감정평가 제도론가를 기준하는데 회계 목적은 취득가격으로 보죠. 우리는 그냥입니까? 감가 수정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합니까? 회계는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맞아요? 그 위에 가시면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박스에 찾았습니까? 관찰감가법은 장부상이에요. 실제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근데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장부상으로 봐야 돼요. 실제 가서 눈을 봐야 돼요. 봐야 되죠. 안에 내부적인 게 막 안 될 수도 있고 외부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이다 감찰관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여름철 되고 막 옷이 짧아지면 치안들이 막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안 쫓아와도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 앞모습으로 쫓아옵니까? 뒷모습 보고 쫓아옵니까? 앞모습 보고 절대 안 쫓아옵니다. 그럼 뒷모습 쫓아오면은 가스통 사지 마시고 딱 데리고 하는 대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얼굴을 들이대세요. 그냥이야 관찰관가.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장부상은 25살인데 생긴 거는 40세야. 그럼 그냥이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이게 관찰관가법이에요. 찾았습니까? 근데 주의할 게 들이대면 다 도망가는데 안 가. 물돌이가 너 왜 안 가냐 했더니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이 개입돼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때는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내용연수가 기준이에요. 무슨 연수가 기준이다? 그래서 정액 정률 상한으로 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내용연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를 항상 따지고요. 물리적으로 따져요? 경제적으로 따져요? 경제적이죠. 이따 문제에 나옵니다. 항상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용연수법이 우리가 정률법이라는 거 아시죠? 정률법이 있고 따라서 정액법. 그 다음에 따라서 상한기금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워요. 근데 내용연수는 장부상인데 장부와 이론과 안 맞으니까 그냥입니까? 관찰관가를 합니까? 관찰관가법을 하고 또 밑에 보시면 분해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분해법은 뭐냐면 아까 물리적과 기능적은 그냥입니까? 치유가 가능합니까? 경제적은 불가능하죠. 분해해서 실제 감가를 산출하는 거야. 그럼 관찰은 관찰하는 게 나오고 얘는 분해한다는 게 나와야겠죠. 내구성 분해 방식. 그래서 이 직접법이에요. 직접 구하고 간접법이 있긴 한데 사례에서 구하는 건데 안 냈더라고요. 이게 직접법 위주로 나와서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내관분 유래기. 그래서 이제 초기에 초기 감가액의 크기는 정률법이 제일 많거든요. 자, 지금 이제 관찰 분해까지 다 했죠. 그럼 정률, 정액,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액법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자, 정액법이라는 것은 일정 율식이에요? 당연히 일정 액식이에요. 그러면 정액은 매기 감가액이 일정하죠. 감가율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하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 방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밑에 가시면은 정액법에 적산가액 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항상 제조도론가를 구할 때 그냥 들어보세요. 1억 2천만 원인데 아까 물리적이 중요했어요? 경제적이 중요했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아직 남은 가치가 있죠. 잔존 가격을 빼줘야 돼요. 무슨 가격을? 잔존 가치. 그래서 빼서 요게 2천만 원이면은 요 뺀 게 1억이 감가총액이 돼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겠죠?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은 거기 식을 보시면 제2조달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줘요. 잔존 가치.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억이고 20%면 또 2천만 원으로서 20%를 또 하고 하는데, 그럼 아까 1억 2천에다가 잔존 가치가 2천만 원이면은 1억이 감가총액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경과연수만 있어요? 잔존연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경과가 2년이고
잔존이 8년이면 10년이죠. 우리가 1억에서 10년이면 10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에 2년이면 2000이죠. 그럼 자, 갈게요. 자, 제도론가가 그냥입니까? 아까 1억 2천이었습니까? 그럼 1억 2천에서 2천을 빼면 1억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보세요. 지금 1000만원씩 1000만원씩 10년이면 1억을 모으죠. 근데 이자가 발생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건물 같은 데 평가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 나도 힘들어 죽겠네. 얼마를 모은 거야, 이거 얼마? 1억? 이 얼마씩? 몇 년? 그러니까 하나에다 받고 그냥 이자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이자 발생 안 하고 그냥 모으는 거예요. 여기 이자 나온다, 안 나온다? 정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자가 없어요. 정해법은. 건물. 매기 감가액 일정하고 계산이 용이하죠? 아니, 여러분들한테 힘들겠지만 다른 법보단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과년수에 따라서 1000만원, 1000만원 그냥입니까? 감가액이 경과년수에 정비례 증가합니까? 1000, 2000, 3000이 가는 거죠. 근데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상한기금법은 들어보세요. 상한기금법은 회계에서는 잘 안 써요. 감정평가를 쓰는데 상한기금법은 뭐냐? 자, 얘는 그냥요 이자가 발생 안 해요. 근데 얘는 매년 감가액이 매년 똑같이 감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950만원에 만약에 10년이면 9,500을 타가야 되죠. 그럼 1억짜리 적금을 써서 1억을 타가요. 그럼 그냥이야 이자가 발생해. 그래서 이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기금법 찍어? 상한기법 찍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따라서 감채기금 개수. 그래서 감채기금이나 상한기금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곱해가지고 얘를 구해요. 그러면 이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기금법? 상한기법. 근데 보세요. 얘가 1000만원 뛰고 얘가 950 뛰면 얘는 적게 뛰죠. 그럼 나중에 많이 남아요. 과대평가돼서. 그럼 그냥입니까?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그럼 기업 세무회계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광산에만 적용돼요. 광산은 한번 캐면 캘 게 없으니까 은행이자를 따져야겠죠. 그냥 이자 나오면 못 찍어. 상한기법 찍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자 나오면 상한기법 찍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편안하게. 감정평가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상한기법은 뭐가 있다? 이자가 있어요. 매니 미기간 감가액에다가 무슨 이자를 발생한다? 복리이자 50만원씩 950에 맞아요. 그 내용연수 만료 때 그 감가두개 상당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당을 포함해서 연수를 상환하겠다는 거야. 이자 나왔다. 무슨 기금법 찍어라? 오케이. 아시겠죠? 편안하게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 정률법이라는 게 있죠. 정액이에요, 정률이에요? 정률이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매기 감가율 일정합니까? 감가율 일정하죠. 그런가요? 자,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기 10%씩 감가예요. 몇 퍼센트지? 그럼 1000원이다. 그럼 처음엔 감가를 안 했죠.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1년에 10%입니까? 그리고 10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죠? 100원이 되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1000원에서 900원을 빼야 되죠. 아니, 100원을 빼야 되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그러면 1000원에다가 10%예요. 이제 900원에서 10%예요.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9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니까 얼마가 되죠? 90원이 되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900원에서 90원을 빼니까 810원이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81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요. 81원이 되죠. 810원에다가 81원을 빼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이에요? 정률이에요? 정률. 그럼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체감해요? 초기에 제일 많고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기계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뻥!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정률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률법 있어요? 매기 그냥이야 감가율이 일정해. 감가액 첫해 가장 크죠?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이 체감하는 건 정률법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에 대한 적산가액의 산정은 제가 이거는 지금 하자. 약간 좀 오타났는데 매년 감가액은 전년도 말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말에 대한 잔존가액에다가 감가율을 곱하죠? 찾았습니까? 그럼 적산가액이 나왔었는데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럼 1000원에서 10%가 감가됐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90%가 남았습니까? 잔가로 남은 거거든요. 그럼 1 마이너스 0.1은 어떻게 돼요? 0.9가 되죠? 대략 좀 해봐요. 그러면 1년이니까 90%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요 1000원에서 900원이 남았습니까? 100원이 날라갔으니까. 천천히 갈게. 원래 얼마였지? 몇 퍼센트가 날라갔지? 몇 퍼센트 남았지? 그럼 얼마 남은 거지? 900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긴장해. 그러면 또 그냥이야 90%가 남아. 그러면 1000원에다가 90%야 900원에 90%야. 오케이.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2승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99. 아 뭐냐고 99가 810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0.9씩 곱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00원에 곱한다. 이건 900원에 곱한다. 요거는 또 810원에 곱하는 거죠. 그래서 0.9 장가율에 대해서 거기 경과연수가 곱하는 게 아니라 승이 되는 거예요. 경과연수가. 맞아요?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이 되는 거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 학교는.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얼마? 몇 퍼센트가 날라갔어요? 얼마가 날라갔다는 거예요? 100원. 얼마가 남았죠? 그 900원이니까 0.9를 곱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또 90% 남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1000원에서 0.9다, 900원에서 0.9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99. 8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한다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야 돼. 별거 다 나와주세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 되셨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초기에 제일 많이 뜨는 게 정률이죠? 그 다음에 유래기. 얘가 제일 많이 뛰고 정액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평가는 또 달리 얘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감가액은 따라서 유래기. 그럼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뛰겠어요? 정률이 제일 많이 뛰죠? 정액 상한기법이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오른쪽에 이제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죠? 공시지가는 제가 또 이제 그랑 또 연결시켜서 갈 텐데, 자, 이 비교 방식도 가액을 구하는 그 산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요. 그럼 거래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동의수급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동의수급권 안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배웠던 거, 우리가 앞에서 안 했던 거를 제가 연결시켜서 가겠습니다. 인근지역, 유사지역 기억나시죠?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동의수급권을 파악해요. 그래서 동의수급권 안에서 사례를 가지고 옵니다. 유사지역이 먼저예요? 인근지역이 먼저예요? 인근지역. 아까 인근지역이 마두역이라 그랬죠? 마두역이 우리 학원건물 감정평가하려고 합니다. 대상부동산을. 그 사례를 가져와야 되죠. 근데 사례가 없어요. 그냥요 유사지역으로 가요. 정발산역으로 갔더니 학원과 비슷한 게 있대요. 정발산역 가서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보는, 여기는 유사지역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면 따라서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사례를 가지고 비교하죠. 그래서 내 대상부동산의 시상가격을 비준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준한다는 얘기예요. 비준, 유추해낸다. 유추 가격도 맞고 가액도 맞습니다. 그럼 내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거기 식을 보세요. 그냥입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죠. 거래 사례 가격을 찾아와서 거래 사례 가격을 가지고 봅니다. 그럼 사례가 만약에 1년 전에 1억이었대요. 자, 근데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길 수 있죠?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죠? 그걸 고치는 것을 책해보세요. 따라서 사정보정, 라 그래요. 사정보정. 시점이 틀리면, 따라서 시점 수정. 자, 거래됐던 게 거래 시점이면 내가 평가하려는 시점은 항상 이 기준 시점이 되죠. 이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을 또 돌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틀릴 수도 있죠. 시점 수정을 하고요. 시점 수정을 하고, 지역이 틀리면 무슨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자 보세요. 지역 요인 비교와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따라서 일지계, 아까 지계 기억나시죠?
요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인 비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면적도 따져야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산식을 가서 계산 문제는 요 앞자만 딸게요. 따라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사시지계면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냥입니까? 거래사례 찾아야 됩니까? 임대사례예요? 거래사례예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에요? 사정보정이에요? 시점 수정할 수 있죠? 근데 가치 형성 요인을 따져서 그냥입니까? 요거 가액을 산정합니까? 가액이죠. 지금 의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이야 지금 거래사례와 비교했어.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비교했죠?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오늘 프린트에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1번의 니은. 씻기 전에 빨리 가세요. 사정보정인가요? 적어놓고 이제 오세요. 사정보정. 적어놨죠? 이따 다 하면 네가 언제 그랬냐니까만 사정보정이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206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06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사례 선택의 요건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 동의수권 인근지역 유사지역 내에서 따지는데 사정보정의 가능성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사정보정의 가능성. 자,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무슨 말이냐? 개별적인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평가할 때도 편지 공시가 사례 부동산을 채택하므로 자, 봐봐.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사가 매겨서 정상적으로 매겼어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사례 부동산을 채택될 때는 사정 보정을 한다. 생략할 수도 있다. 요거 한간펜 칠했어요.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는 원칙적으로 사례로 선택할 수가 없죠. 근데 요거 형광펜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얘기 좀 해봐요. 왜냐면 불가능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례자료를 좀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유사해야 돼요. 자, 그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간 물가 변동의 차이를 수정하는 작업으로서 자, 항상 따라해봐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럼 무슨 시점을 바꾼다는 거야?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시점 수정이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최근에 매매 사례일수록 시점 수정 효과적이 있죠. 1년 전 거는 되는데 30년 전 거는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 아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요인은 위치가 유사해야 되죠. 위치 유사성.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돼요. 위치 유사성이고, 그다음에 개별 요인은 물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조 건물이 대상이 석조인데 사례가 목조 건물이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지금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능성에 별표 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역 요인은 그냥이야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돼. 위치가 유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그냥입니까? 물적으로 유사해야 됩니까? 사례가 목조 건물인데 대상이 석조 건물 하면 안 되죠? 대체 경쟁 관계인데 지금 아까 A, B 있어요? B? 여기다 별표죠. 아까 제가 앞쪽에서 안 한 거거든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 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고 사례 부동산 유사 지역 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별표 쳐줬어요? 그럼 자 볼게요.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예요. 자, 두 가지를 따져보는데 개별 요인 비교를 따져보는데 자, 아까 마두역 인근 지역은 그럽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같죠. 평점을 매겨서 마두역이 만약에 100점이다. 그 전발성형을 80점을 매겼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그럽니까? 다 100점입니까? 그럼 대상도 100점, 사례도 100점이죠?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요인은 하지 않아도 돼요. 지역 요인인데 개별 요인은 반드시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자, 유사 지역은 그냥요. 지역이 달라요. 그럼 점수도 다르죠? 그럼 무슨 요인이 다릅니까?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쪽에서 약간 똑같은 얘기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거기까지 했고 밑에 보시면 사례자료의 정상화 작업이라는 게 있나요?
자, 항상 사례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제가 대상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상자가 무슨 상자다? 윗상.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알파. 사례가 내려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럼 사례가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 다음에 대사, 항상 대상이 올라갑니다. 그런가요? 10% 고가로 매매될 때는 110으로 가고 20% 저가로 매매될 때는 20을 빼줘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하는 것이 거기 보시면은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시지변. 그럼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법과 무슨 법?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사례가 올라가요? 약간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기준 시점이 올라가야겠죠? 물가 지수 갖고 따지는 시점 수정치는 자, 거래 시점이 올라갑니까? 기준 시점이 올라갑니까? 기준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눴죠? 얘기 좀 해봐요. 항상 대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 시점으로 나눴어요. 그 만약에 거래 시점이 100인데 기준점이 200이면 2배 뛰었다는 거예요. 몇 배 뛰었다? 2배. 시점 수정치가. 그다음 오른쪽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시점 수정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N은 이제 물가 변동률인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승. 자, 할게요. 만약에 지금 1억이 토지가 거래됐대요. 거래됐던 토지가 있어요. 사례. 그럼 만약에 지가가 10% 뛰면은 1억이에요. 1억 100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년으로 나온다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그냥입니까? 지가 상승입니까? 0.1은 지가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1년이면 딱 1.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만약에 5%는 몇 점 몇이죠? 1.05로 곱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7% 나오면 1.07 빨리빨리 튀어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1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맞나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아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에서 지계종평으로 암기하시라고 했는데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지계종평. 자, 그럼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좀 들어보세요. 평점법은 점수를 매깁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때는 이 TV를 보실 때, 대상 아가씨와 사례 아가씨가 있어서 집에서 보는 거는 그냥이에요. 굉장히 좀 주관적이 개입돼요. 그죠? 근데 전문가가 점수를 매기면 더 정확도가 있죠. 그럼 평점법이 더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 평점법은 비교 항목을 점수를 매기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인과 경험이 좀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 비교가 아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평점법이 종합보다는 객관성을 더 많이 보정할 수 있는 주관성이 좀 배제될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 우리나라에 많이 쓰는 게 거래사례입니다.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장단점이 나와요. 그러면 삼방식적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대체의 원칙이 근거가 되죠.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현실성이 있고 실질적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시장성이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건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데는 좀 어렵죠.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원가 방식 사용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과거는 호황인데 지금 불황이 될 수도 있죠. 적용하기가 그냥이다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거래사례의 경우에는 신뢰성이 또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프린터 3번을 안 풀었네. 3번을 아까 했을 때 바로 풀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다. 3번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야.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3번하고 4번 다 풀어보세요.
자, 3번의 정답은 가장 맞는 거는 5번이 맞죠? 자, 할게요. 아까. 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을 기준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했을 때 바로 풀었어야 했는데 너무 시간 지났어요. 수종은 제도론가로 가죠. 회계 목적은 간장가격법을 인정하지 않고 수종만 인정하죠. 아직 남아있네. 정률법 기억하세요? 매년 감가액의 첫 해가 가장 크고 점차 줄어들죠. 자, 감가 수정할 때는 물리기능 경제를 다 보죠. 그 다음에 우리 감가 수정할 때는 물리적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해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 그 다음에 아까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정해법 들어갔었죠. 상환기법, 정률, 관찰이 들어갔었죠. 잔여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요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잘하십니다. 207페이지로 갈게요. 잘 따라오셔서 눈물 날 것 같아요. 207페이지. 따라보세요. 수입 방식.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요 수익이 발생하죠. 임대용 부동산. 그럼 여러분들이 임대료가 많이 나올수록 가격을 많이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래서 평가사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올수록 가격도 높죠. 근데 이 환원 이유로 따라서 할인율 아세요?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할인율이 커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따가 얘는 장래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해 한 해 소득이 똑같을 수도 있죠. 순수익은 똑같아요, 소득이. 근데 그냥입니까? 매번 다를 수도 있습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똑같은 거는 환원한다 그러고 얘는 할인한다 그래요. 임대료예요, 가격이에요. 자,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수익환원법 있어요? 장래라는 게 중요할 거고, 이따 여러분 맞히셔야 돼요. 순수익 있어요? 미래 현금 흐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거나 환원하거나 할인. 순수익은 똑같은 소득이 매년 똑같으니까 환원한다 그러고, 미래 현금은 매년 틀리니까 할인한다고 쓰거든요. 가액을 산정하죠? 그럼 이제 1번을 마무리하세요. 1번을 맞히셔야 됩니다. 못 맞히시면 큰일 납니다. 맞힐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십니까, 이제? 1번. 그럼 수익환원법은 장래 중요하죠? 순수익,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20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에 그 수익 가액이라는 게 있죠? 장래 순수익은 따라서 순영업 소득 많이 들어봤죠? 가공기 유용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원율을 나눠버려요. 직접 환원법이 거의 시험 문제가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나와요.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매년 똑같아요? 매년 달라요? 그러면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해야겠죠? 아래 할인율이 들어가고 매년 세후연금 수지와 기간 만에 세후직복기 저당 가치가 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직접 환원법에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대상부동산에 직접 구하면 무슨 법? 직접법. 사례에서 갖고 오면 간접법. 아까 토지 잔여법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체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에 대한 순수익 빼면 토지 잔여법이 된다는 잔여법도 순수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밑에 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수익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수익가격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에 대한 것이다. 밑에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자, 여러분 봐봐요. 절 보세요. 얘와 얘를 그냥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죠. 6을 3으로 나누면 2죠. 그럼 얘가 3이면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게 거의 시험 문제는 수익 가격을.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6을 2로 나누면 됩니까? 나누면 되죠. 그래서 밑은 나눈다. 그러면 얘는 순수익을 무슨 가격으로? 수익 가격으로 나눠도 되는 거죠. 환원 이율은.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보시고. 그럼 환원 이율이라는 자체가 순소득을 가격으로 나눴죠? 그럼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쭤볼게요.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잘 따라오십니다. 토지는 상각이 된다, 안 된다? 토지는 안 돼요. 상각이 안 됩니다. 건물은요? 되죠. 그럼 이 건물과 토지의 환원율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밑에 보세요. 이 환원율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자본 수익률도 표현 쓰지만 할인율 곱할 때는 수익률이죠. 할인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자본 회수율은 따라서 감가상각률, 건물은 감가가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그럼 수익률만 따지지 회수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얘들은 다 했어요. 건물은 그냥 해요. 상각이 돼요. 그럼 둘 다 고려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토지는 상각이 된다 안 된다. 건물은요. 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종합 환원율을 구하는 게 이제 오른쪽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에 대한 회수율은 n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따라서 잔존 내용연수, 잔존 내용연수에 대한 분의 1이에요. 특히 이건 이제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 건물은 그냥요 상각이 돼요. 그 만약에 10년이다. 그럼 10분의 1은 10년 동안 감가 회수한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10% 따라해요. 몇 퍼센트? 따라 10%. 몇 년 동안? 그럼 100%를 환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20분의 1은 몇 퍼센트? 5%, 5%. 따라서 5%. 몇 년 동안? 20년이면 100%로 환원한다는 거야. 한 번만 더 하자. 화이팅. 그럼 50년분의 1로 할 수 있죠. 그럼 2%가 되는 거죠. 2%씩 몇 년? 50년이면 자본회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 내용연수분의 1, n분의 1이라는 게 감가상각률로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토지는 그냥이야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되기 때문에 같다, 환원율이 다르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선생님 팀 밑에 환원율이 커지면 부동산 가격은 작아진다고 돼 있나요? 그다음에 할인율. 자, 할인할수록 그냥입니까? 가치는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계산 방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요 오른쪽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3개, 3개. 몇 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3개 쳤어요? 근데 제가 이따 다 까먹을까봐 거기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좀 설명하고 좀 쳤다 그러는데 투자결합법에 따라서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럼 자 이게 이제 토지는 상각이 돼요 안 돼요? 건물은요? 그러면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자 우리가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자본 수익률이 5%고 얘가 5%예요. 그럼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5%만 잡아야 돼요. 근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그럼 10%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같다 다르다 얘기 좀 해라. 같다 다르다 다르죠. 환원율이 맞아요? 근데 산술평균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해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얘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얘가 기출문제가 40% 60%라는 것은 1억에서 4천만원 6천만원의 비중이 있다는 얘기야. 응? 내가 계산해 줄게.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이거 0.4니까 요거 곱하면 2%야. 그렇다고 끄덕끄덕거려 그냥. 자 2%고 얘가 0.6이니까 6%가 되죠. 그리고 합이 8%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다음에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에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 토지는 상각이 돼 안 돼? 그럼 상각률 고려해 안 해? 안 하고 얘 5%만 가자는 거예요. 화이팅. 건물은 그냥이야 상각이 돼. 그럼 두 가지 다 하니까 10%가 되는 거지. 그럼 같다 다르다.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다르고 환원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평균해야 돼? 가중 평균해야 돼? 60대 40으로 곱하는 거죠. 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좀만 쉬었다가 그 환원율을 구하는 거 갈게요. 좀만 쉬었다 갈게요.